반갑습니다. 벌써 5월 11일이네요. 5월 11일 밥초의 강의. 오늘 강의 주제는요. 5일선은 생명선이다. 오늘 왜 5일선은 생명선이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렸잖아요. 두 가지. 5일선, 종가상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 그 다음에 갭이 이렇게 늘어나면, 갭이 커지면 이 갭보다 이 갭이 더 많다 그러면 홀딩, 반대로 줄어든다 이렇게 요 갭보다 이 갭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매도의 관점으로 제가 바라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거기에 왜 오늘 5일선은 생명선이냐,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생명선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시황 좀 먼저 보고, 좀 얘기할게요. 네, 시황 좀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 증시는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0.03, 약 보합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좀 약간 소폭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다. 그 다음에 S&P 500도 살짝 0.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5월 15일 날 5월 15일 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또 발표가 되죠. 이걸 또 이 CPI 때문에 좀 관망세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이 CPI가 조금 상승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게 상승이 되면 또 이제 안 좋죠. 안 좋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멀어진다,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연준 위원들 중에 또 누구는 또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이렇게 또 저번에 고용 지표가 어쩌고 이렇게 조금 낮아져 가지고 또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게 금리 인하 이슈가 이런 지표들 발표를 하면서 자꾸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그렇죠. 마냥 끌고 갈 수 있지는 않아요. 마냥 끌고 갈 수 있지는 않은데, 자, 어찌됐든 간에 금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하고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반면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올라갔다. 예상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기는 좀 이렇게 이축되는데, 이축이 예상되는데, 물가는 여전히 좀 이렇게 뜨겁다. 이렇게 예측이 지배적으로 좀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관망한 모습, 이렇게 나왔고요. 또 거기에 또 연준 관계자들도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어떤 신중한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관에 이거를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변한 건 없다라고 제가 보는, 일단은 또 CPI가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한번 볼게요. 국내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밸류업, 저 PBR 이쪽으로 좀 해서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왔죠. 자, 근데 코스닥은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물론 전고점 돌파가 중요해요. 여기잖아요, 전고점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죠? 그럼 또 아래쪽에도 추세선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죠? 자, 추세선이 이렇게 있어요. 추세선의 저항은
추세선 저항이죠. 또 여기는 추세선의 지지가 되겠죠. 예, 여기는 아주 강력해요. 강력한 저항이고요. 여기는 또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여기를 뚫으면 이제 여기는 강력한 지지가 되겠죠. 예, 반대로 예, 여기를 이탈을 하면 여기는 이 추세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한 방에 뚫잖아요. 한 방에 뚫으면 다시 내려와요. 네, 그러면 이게 돌파를 하려면 이 정고점을 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자 요런 스탠스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좀 박스권이다.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 조정을 주면서 조정이 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예,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어요. 예, 자, 여기에서 이거를 돌파를 할 때, 만약에 강한 좀 거래량을 좀 지수를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강한 거래량이 좀 돌파를 한다,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좀, 모습은 좋아집니다. 예, 모습은 좋아질 거니까 저는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당장이 뭐 이게 다음 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는 월요일 날, 또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는 약간 꼭 그 이스라엘이 꼭 그 우리 지들 날짜로 금요일 날 꼭 그런 이렇게 막 전쟁 관련된 이슈들을 터뜨리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항상 영향이 대부분 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거 이제 뭐, 저는 월요일장은 조금은, 예, 불안한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하락이 좀 있었고, 어제도, 예, 또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한테 너무 휘둘려요, 솔직히. 너무 휘둘립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예, 외국인이 요거잖아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쭉 갔다가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흔들림이 외국인들한테 지금 시장이 너무, 예, 크게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때 이 뭐 투자자 동향을 좀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떤 쪽에 있느냐 이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지수를 꼭 보셔야 돼요. 지수를 예, 그렇게 꼭 보시면서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어차피 당분간은 행보장이 좀 예, 개별, 박스권 장세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그냥 막 핑퐁, 뭐, 퐁당퐁당, 핑퐁? 예, 이런 박스권 조정 구간이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든지 지금 화장품 쪽에 좀 강하게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게임 쪽도 지금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예. 그러는 반면 반도체 쪽은 조금 이렇게 AI 뭐 프로그램 쪽, 소프트웨어 쪽은 좀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곤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테크 반도체 쪽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소부장이나 뭐 이런 쪽에.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 5월 22일 날이죠. 다다음 주가 되죠. 5월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테크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이번에 그 TSMC가 AI 반도체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 회복에 힘입어가지고 4월 매출이 60% 급증했다고 하잖아요. 예, 또 예,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기 그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예, 반등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TSMC 쪽에서 이렇게 그
칩을 생산을 하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때 기점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좀 해보지만 또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니까, 뭐,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국채금리, 뭐,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국채금리, 뭐,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아주 주식에 지금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10년물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물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바이오 쪽 설명을 드렸죠. 바이오가 원래 5월 달에 좀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고 좀 바이오가 대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5월 중순 이후에 어떤 좀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세금 띄어간다. 그게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원천 징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돈이 6월 달부터 벌써 큰 손들은요, 개인 큰 손들은 6월 달부터 이제 좀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가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뭐 벌써부터 작은 이탈이 일부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정부가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 이거는 뭐 1%에 대한 그런 고수익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그 법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 보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같이 상생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게만 영향이 있다라고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돈을 벌었다. 저는 세금을 낼 의향은 있어요. 의향은 있는데 왜 원천 징수를 하냐 이거죠. 그거를 소명을 못하고 저기를 한다. 뭐 그렇게 가만히 있다면 그 돈 저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돈을 묶여가지고 투자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원청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는 억울하다라는 거지. 그거는 좀 진짜 원천 징수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영향 때문에 시장이 좀 이렇게 좀 가야 될 자리에서도 못 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그 계속 얘기하는 말들이 있어야 돼요. 한두 명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시장은 V자 급등은 안 나온다. 박스권, 기간 조정,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또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이오 쪽은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기차 때문에 이제 충전소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전기 코일 이렇게 감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코일 거기에 들어가는 그 힘 있잖아요. 그게 생산을 엄청나게 뭐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발전, 근데 이게 발전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발전기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2차전지 충전소라든지 또 미국 이렇게 그 전력선 이제 인프라 쪽 교체라든지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선택가 이제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전력선 쪽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태양광은 바로 대안이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가 약간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연가스 쪽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뭐 크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급등을 나오거나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태양광, 이제 천연가스가 지나간 다음에 태양광이 나올 것 같고요. 태양광은 2, 3분기가 좀 안 좋아요. 이때 좀 이렇게 잡아갔으면 좋겠고, 태양광, 그러니까 2, 3분기 때 약간의 좀 조정을 주는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원전은 다 좋다. 예. 그런 원전. 그래서 이제 그 SMR인가 그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전력은 이 아마 순서대로 좀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반도체 쪽은, 반도체는 저는 한 1년 정도의 사이클이 더 남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1년 정도 저는 더, 옛날에 그 IT 붐이 일어났을 때 시스코가 이렇게 딱 급등을 했을 때, 그때 기간을 제가 같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직 한 1년 정도는 반도체 쪽에 남아있다. 이 기점이 엔비디아 이번에 5월 20일 날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실적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쪽에 좀 조정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한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뭐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그 채권 시장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동 쪽도 뭐 일단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 몇 달간은 고용 성장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뭐 고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뭐 조금 시장 우리 금리 쪽에는 약간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의 그런 뭐 변수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가 뭐 지금 바이든의 어떤 무기 지원 뭐 이런 거 뭐 얘기했지만, 뭐 지는 지 갈 길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자지구 전쟁을 계속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 있는데, 참 이 사람도 약간 그 푸틴의 약간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어떤 뭐 미국이라든지, 원래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약간 많이 이렇게 협력한 관계였는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여기에서 더 계속 한다면은 바이든한테도 뭐 좋지는 않죠. 자, 어찌됐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쯤에 중국에 대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태양광 패널이 포함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도 또 이제 역으로 이제 또 이제 관세를 뭐 이렇게 하고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무역 전쟁 비슷하게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히토류 관련된 관련주도들도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뭐 그건 모르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타이밍이 좀 있는데 그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연방준비제도에서 어떤 추가 발언이 예정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어떤 이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소비재하고 유틸리티 쪽으로 좀 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대형주하고 품질 성장주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통신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리더가 좀 먼저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뭐 지금까지 뭐 시황이라든지 아까 뭐 이렇게 뭐 예상을 한 것들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 오늘 강의 주제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이 차트가 지금 엠노라는 차트가 열려 있는데
한번 볼게요.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 차트에 요 선 하나 있는 게 지금 5일선이에요. 5일선. 예, 저는 여러분들은 뭐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5일선의 이평을 단순으로 안 보고요. 저는 지수로 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뭐 원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원하신 대로 보시면 되는데 자, 5일선은 왜 제가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종가상에 5일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매도하냐? 그러면 아까운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탈한 날에 종가상이 이탈한 날이 이날이죠. 이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날. 예, 이날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종가상이 이탈을 안 했잖아요. 그죠? 아, 나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럼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종가상 이탈 안 하고 여기서 더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왜 생명선이라고 얘기하냐면 요렇게 5일선을 이탈을 하면 하락폭이 커져요, 여러분들. 예, 하락폭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탈을 하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죠. 어제 같은 경우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자, 5일선 올라탔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아직까지 이탈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첫날 이탈을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어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5일선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예,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제가 차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차트 뒤집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매수할 타이밍은요. 언제냐면 이 5일선 올라탈 때예요. 여기죠. 5일선 올라탈 때예요. 그죠? 5일선 올라탈 때. 자, 그러면 결국은 똑같다라는 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수를 할 때 차트가 5일 만약에 이탈을 했다가 다시 올라타요. 그러면 만약에 이놈이 이탈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매수를 못했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못했더라도 예. 그러면 만약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타는 5일선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5일선을 올라타고 유지가 되면 최소한 분할 매수 만약에 이탈을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심리가 안정적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익률은 자, 여기 이날 이달에 종가에 매도를 했다고 쳐요. 몇 프로입니까? 44%죠. 40%가 넘는 수익률인데 어제 막 내려오다가 여기서 매도했으면 25%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몇 프로예요? 예, 14%죠. 거의 한 30%를 내려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5일선을 단기나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5일선을 이탈하면 전체 다 매도를 하든지 최소한 절반 이상 매도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리를 좀 안정적이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어떤 차트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차트나. 자, 재룡전기도 뭐 여기까지 더 올라갔잖아. 여기서 만약에 올라타서 여기서 샀다고 쳐요. 5일선 이탈 안 하고 저기 했으면 근데 여기서 매도해서 근데 여기까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럼 다시 사면 돼요. 이렇게 5일선 올라타면. 다시 사면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부담이 되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밀려버리면 어떡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수익률 다 반납하는 겁니다.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5일선 이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시겠죠?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죠? 예,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일선 올라타면 매수를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고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종가상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요. 이날 매도하면 되겠네요. 이날. 그죠? 이날. 그죠? 이런 식으로.
미리 매도할 필요도 없고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 이런 구간에서는 안 보시면 돼요. 예. 또 이렇게 올라타면 보시고, 이탈하면 버리고, 올라타면, 예, 매수하고 이탈하면 버리고, 이렇게만 반복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어떤 종목이든 갖다가 여러분들 차트에 대응을 시켜보시면, 예. 제가 예전에 이 리노공업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주 상당히 많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이렇게, 에코프로 BM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 시장을 이끌어갈, 예, 그런 종목들은, 예,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다 코스닥. 근데 아직, 예. 이렇게 넘어가면 에코프로가 좀 이렇게 될 텐데 에코프로가 저는 좋게 보질 않았잖아요. 에코프로를. 왜냐면 약간의 좀 국민주식으로 좀 만들어 버리는 게 액면 분할해 버리니까 약간 예전에 삼성전자처럼 약간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들어 버리는 거였는데 이게 너도 나도 이렇게 만들어 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예, 이렇게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에코프로보다는 차라리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 종목이 더 나아요. 이 종목이. 거래소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어제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죠. 여러분들 저기 삼성에서도 이제 그 자율주행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래서 자율주행을 안 하고 아마 이쪽 로봇 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쏟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도 여러분들이 아직 로봇 뭐 지금 뭐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추세선을 그어 가지고요. 아까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야, 추세선. 그죠? 추세선 상단이죠. 추세선 이렇게 여기는 변곡이에요, 여러분들. 강한 저항. 예, 강한 저항 구간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저항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돌파를 하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많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놔두면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이게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계속 길게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를 쭉 이렇게 그어보면 자,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저항일 거고, 여기도 저항일 거고, 그럼 여기 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런 모양도 그려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구간에서, 이놈이 또 다시 올라가면, 여기에서 저항일 거예요. 제가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강력한 저항이라고 그랬죠. 추세선, 머리 위에 이런 것들은 강력한 저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했다가 돌파를 하면 그때 확실히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아마 미리 어디서 매도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되는 구간들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 여기는 저항 구간일 거고 그럼 여기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차트는 많이 이런 선들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그어보고 진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런 구간은 자 보세요. 이런 구간은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왜 여기 이 근처까지 올리기가 편하냐면 여기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이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비어 있잖아. 이 구간은. 그죠?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돼요.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은 편하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뭐 차트 많이 돌려보시고 이렇게 추세선을 많이 긋고 추세선도 긋고 지지와 저항선도 긋고 더 넓게 더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추세선이 있잖아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으면 추세선 여러분들이 그어놨잖아요. 많이 그어놨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러면 요거 그냥 놔두세요. 지우지 말고 이렇게 이런 추세선은 그냥 놔둬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요. 저장 시켜 놓으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 이게 곧 돌파하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관종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두들겨 맞고 오든지 두들겨 맞고 내려오든지 뭐 굳이 여기 밑에서 살 수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돌파할 때 예, 돌파하고 안착하면 그때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돌려요, 여러분들. 돌려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뭐 이렇게 돌려봐요. CJ ENM. 이 종목도 이렇게 차트를 돌려놔요, 이렇게. 제가 선 하나 그어놨었죠. 자, 이렇게. 여기 돌려놓고. 자, 여기는 횡단선 이렇게 하나 보이죠? 횡단선 하나 보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어놨던 거죠. 더 넓게 보세요. 자, 이렇게. 더 넓게 보세요. 더 넓게.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세요. 고점에서 이렇게 그으면서. 그러면 아마 이 구간들이 나중에는 이제 보일 거예요. 이 구간들이. 이 구간들이. 이놈은 아직도 이게 CJ ENM이 예전에 그 CJ 오쇼핑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기 합쳤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쪽하고 조금, 예, 중국에서 약간 지금 이게 네이버, 그때 중국의 무슨 동방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중국에서 결국은 이거를 가져가고 나서 예,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 네이버 라인도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예, 조금은, 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또 올라가면서, 여기는 여러분들, 자,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이 구간은 비어 있죠. 이 구간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처까지 비어 있으니까 올라가면 이 근처까지는 그래도 여유롭게 올라오겠죠. 예, 여유롭게 올라올 수 있다. 이 구간이 딱 비어 있잖아요. 그냥 딱 여러분들이 봐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이 구간. 그러면 이 구간대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예, 이 구간이 비어 있으니까 거래량이 없으니까.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예, 이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입히는 겁니다. 예, 생각을 입혀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계속 늘어요. 그냥, 뭐, 종목, 나는 나이 먹어서,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게 추세선이 이렇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차트 좋아 보이죠? 이렇게. 엄청 좋아 보이죠? 여기 쌍바닥 내고, 이렇게 이제 돌릴 준비하고 있네? 근데, 이미 이 종목은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8배 해먹었어요. 6배 정도. 이미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도 그어놓고, 여기 돌파하면 그때 관심을 가요. 이게 제가 전에 왼쪽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심하라고 그랬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무리 여기서 차트가 좋아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트를 넓게 보시고, 몇 년치 이상 보세요. 몇 년치 이상. 더 많이. 제가 예전에, 이런 종목도 예전에 여기를 안 보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홍보하고 마무리할게요. 행사를, 여기 야생 새싹쌈이 이제 나왔어요. 야생 새싹쌈. 일반 하우스 새싹쌈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아요.
건강도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뭐 가격이 좀 올랐는데 그냥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00주에다가 제가 20주는 서비스로 더 드리고요. 그래서 6만원에 야생이다 보니까 장마 오기 전까지밖에 못 드셔요. 비가 많이 오면 못 드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생겨서 사이즈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하우스에서 키우는 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놈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야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리뉴얼 돼가지고 100포짜리도 리뉴얼 돼가지고 나왔고요. 낙지도 있고, 여러 가지 나머지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 지난주하고 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메모해두세요, 메모. 자,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